뭐 아까 얘기했던 회의록이라든가 미팅 뭐 회의록 아니면 뭐 프레젠 노트북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아! 얘를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드디어 몇 회죠? 네, 3회. 3회. 네, 네. 에버노트 팟캐스트. 다시 시작하는 에버노트 팟캐스트 3회. 3회 시작합니다. 네, 3회를 시작합니다. 네, 아직 2회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네, 2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네, 꼭 편집해서 네, 내보내고. 지금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저희가 이렇게 낮에 모여서 네, 그 팟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 그러게요. 지금 1회 찍고 나서 네. 1회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찍었던 팟캐스트 네. 보시고 쭉 다 보신 분이 이번에 또 보시면서 네. 많이 업데이트된 네. 기능 또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좀 주셔서 고맙다고. 네. 이제는 점점 그 이런 좀 전에 말한 그 생산성이나 네. 업무 관리나 뭐 그런 걸 다 에버노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관련된 이야기들을 네. 좀 많이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피드백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에버노트 팟캐스트 그 예전 버전, 네. 예전 저희 팟캐스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용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기능적인 부분 상당히 많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야, 뭐 실제랑 뭐 이렇게 많이 달라.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뀌어가지고 에버노트가. 그때가 4점대? 네, 거의 4점대 버전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5점대, 뭐 매군 6점대로 네, 넘어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 순간 뭐 iOS나 뭐 윈도우즈도 버전이 바뀔 정도니까 네,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잖아요. 네네. 책을 쓰는데 가장 힘든 게 그런 UI예요. 기능은 있는데 기능이 딴 데가 있어.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요번에 네. 또 에버노트에서도 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나 요번에 정말 많은 큰 변화죠. 네, 지난주에 네. 그 요금제에 대한 변화들. 네, 요금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에버노트 이제 기본이랑 네. 그다음에 에버노트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은 저희가 이제 아예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줬고요.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그대로 두고 중간에 하나가 더 중간에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5,000원 좀 나한테 부담이다. 예를 들면 학생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5,000원까지 내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다는 걸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기능은 좀 더 확대하고 프리미엄보다 약간은 이제 좀 기능적으로는 축소됐지만 그래도 뭐 완전 파워 유저가 아니라 난 어느 정도 에버노트 쓰는 그쵸, 정도가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 네, 메모를 많이 하는 정도면 전혀 지장이 없는 이제 월 3,000원짜리 그리고 연 3만원짜리 25,000원 연 25,000원짜리 요금제인 플러스 요금제가 그러게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 없이 베이직보다 좀 업그레이드는 그렇죠. 게 플러스죠. 네, 베이직보다 예.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월 업로드 허용량이 이제 1기가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옛날에 프리미엄이 1기가였어요. 맞아요. 이제 4기가로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1기가 때도 솔직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큰 문제 없이 쓰셨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 월에 네. 한 500메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프리미엄으로 다시 전환? 플러스로.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유저들은 이제 각 나라마다 약간씩 가격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좋은 점은 미국은 프리미엄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한국은 그대로예요. 기존 네, 그대로. 기존 그대로. 그래서 5,500원에 이제 월 5만 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은 더 확대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환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무제한. 네, 월 업로드 허용량이 무제한이에요. 네, 또 하나가 네. 이제 노트 200메가. 노트 한 노트당 또 200메가까지 그쵸.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4기가 솔직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 달에 1기가 쓰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파워 업로더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흔히 말하는 좀 필 꽂혀서 사진 다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수 어떤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그렇죠. 아니 외장화되어 있는 자료들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에버노트에 올려서 자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노트당 100메가나 네. 4기가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환영받는 네.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한 번에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또 그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퍼포먼스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무제한하고 네. 200메가 중에 네.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먼저 잘 쓰는 사람들은 네. 다 200메가래요.
그렇죠. 무시하는 200메가가 훨씬 더 한 노트에 더 많은 용량.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좋은 바뀐 것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무제한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에버노트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마음껏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갖고 있는 정보들 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컴퓨터에 갖고 있고 네.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넣어서 관리하고 싶은 사용자들 그리고 또 작은 어떤 자영업들 네.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200메가로 되니까 제일 좋은 점이 이제 클립 영상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제 대용량 뭐 영상들은 못 올리지만 클립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100메가 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100메가, 120메가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0메가 이하로는 충분히 또 인코딩도 가능하거든요. 맞아. 네, 물론 이제 야동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클립 영상 같은.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드 뭐 이런 영상도 보면 네. 170, 180메가짜리가 그런 것도 애매한 게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올릴 때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강의자를 만들 때 주로 한 170, 180메가 정도가 많아요. 키노트 파일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드롭박스 위주로 관리했던 것들을 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좀 갖게 되네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윈도우에도 프레젠테이션 모드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맥에서는 이제 원래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이제 2.0이 작년에 이제 그 에버노트 컨퍼런스 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과 1.0의 차이점이라면 2.0은 이제 제가 원하는 섹션을 지금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만큼 보여줄지를.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냥 이렇게 바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구분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꼭 바로 구분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그냥 평소 노트다가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위해서 바를 또 일부러 만드는 게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섹션을 이제 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맥이 먼저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윈도우즈도 이제 최근에 적용이 돼서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단축키가 컨트롤 L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컨트롤 L을 누르면 옆에 있는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네. 거기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만큼 텍스트든 이미지든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HR 이렇게 바 라인으로 설정했던 거 없이 그거 없이더라도 한 슬라이드에 얼만큼 양을 보여줄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오프라인 소모임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걸로 대부분 진행을 해서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저희는 사실상 내부 회의할 때 프레젠테이션 모드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지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에버노트를 이제 그 회사에다 소개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맞아요. 예전에 그 현대카드 사장이 그 회사 내에 프레젠테이션 쓰지 못하게 한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작업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불편한 시간들. 작은 회의 하나 하더라도 이거 PT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산성을 낮추지 말고 진짜 회의를 해라. 근데 저희는 이제 평소에 이제 에버노트에 업무를 하다가 이제 뭐 결정할 게 있으면 바로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일단 뭐 PDF 파일 같은 경우 올려놔도 또 영상 같은 거 올려놔도 거기서 바로 실행이 돼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뭐 주간 회의 같은 경우나 회의가 좀 잦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 프레젠테이션 모드 윈도우도 버전 2.0으로 바뀌었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이번에 그 아주 파릇파릇한 여대생들 강의하셨다고. 그렇게 어제 있었어요. 네. 그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어느 학생들인데요? 동덕여대. 동덕여대. 네네. 여대더라고요. 네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한 6시 강의여가지고 한 5시 한 40분쯤 갔어요. 40분, 45분. 근데 그때 이제 그 강의장에서 여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네네네. 여대니까. 여대였구나. 가시기 전에는 그냥 학교 의미 없게 일하러 갔으니까. 그렇군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법?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올 초에 3월인가? 저희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규모의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했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개념들을 많이 익히다 보니까 에버노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보 관리, 공부할 공부 노트나 과제 노트나 뭐 우리 그 페이퍼 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에버노트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을 하는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마 대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이든 아니면 외부 PDF 자료든 자료들이 노트북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렇다 보니까 다 이렇게 서류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자료 관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에버노트를 통해서 학습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사실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살짝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그 학생들이 주로 관심 많이 갖는 것이 이런 과제를 어떻게 그 관리할지. 과제 관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이제 논문 준비라든가, 논문 준비.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어떤 많은 페이퍼들이 있잖아요. 그 페이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따로 이렇게 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자료에 대한 어떤 분실이 똑같이 학생들도 있었고,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클라우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공부할 때 되면 그 자료가 없어요. 한참 막 뒤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런 클리어 파일 아니면은 이제 클리어 박스 같은 거 맞아요. 그거 하나 들고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아마 많이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통해서 제가 에버노트에 보면 우리 스캐너블 같은 거나 아니면 문서 스캔 그것만 알려줬을 텐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가끔 긋는 페이퍼들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페이퍼의 정리 후 검색도 잘 이미지 검색이나 PDF 검색들이 쉬워진다는 그걸 아니까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들을 준비했다고 하면 공부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 테이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하는 것들이 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여러의 과정의 리스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엮어요. 엮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거야. 예전에 말씀하신 태그 테이블. 그쵸. 공부에 적용하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이해를 시켜드렸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전 지금도 되게 아쉬운 게 제가 보기엔 예를 보여도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되게 열심히 했던 자료들이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페이퍼로만 있어요. 그렇죠. 페이퍼만 있고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예전 이제 제 방에 이제 페이퍼들이 몇 개 꽂혀 있었지만 이제 또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공부했었는데 이런 생각만 나지.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족보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시험의 어떤 문제들 자체가 특정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문제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해서 바로 꺼내보면서 시험 전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다면. 교수님들이 분발하셔야겠는데요. 학생들이 똑똑해지세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에버노트가 이제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를 이렇게 쉽게 꺼내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과제나 아니면 공부 노트 만들었을 때 그걸 바로 시험 보기 전에 아니면 시험 공부하기 전에 바로 꺼내서 볼 수 있다면 되게 편리할 텐데 그런 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족보 아니면 선배가 갖고 있던 많은 노트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챙겨 놔져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더 열심히 잘 공부하려는 또 방법들이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논문. 논문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히 교수님들 또 학생분들 이제 논문 쓰시는 학생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교수님들 스스로는 누구보다 제일 논문을 많이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PDF 관리에 정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협업. 요즘 학생들이 협업해서 과제. 협업해서 과제 프로젝트처럼 많이들 하더라고요. 요즘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조별 과제 잔혹사라고 해가지고 조별 과제를 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거기 워크챗을 알려줬더니 싸우고 막 이랬던.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양한, 직업군들에서 또 에버노트를 관심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